안녕하세요. 자, 238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교재에서 빠져있는 거지만 좀 신경 쓸 게 좀 있어요. 자, 큰 틀만 좀 말씀드리면 기본서 맨 앞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하면 갑이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요 갑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게 뭐죠? 원시 취득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취득시효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원시 취득일까요? 승계 취득일까요? 취득시효가. 자, 이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를 보존 등기해야 되지만 실무상 편의적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했던 기억이 있는데 들으신 기억이 없는 것 같네. 취득시효도 뭐예요? 원시 취득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취득시효도 뭐예요? 원시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선의 취득은 어떨까요? 선의 취득. 제가 카메라를 샀어요. 근데 그놈 게 아니라 남의 것이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산에 대한 공신의 원칙이 뭐였어요? 선의 취득이었죠. 그것도 뭐예요? 원시 취득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가 넘겨받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뭐하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없던 권리를 맨 처음으로 갖게 됐다. 이런 것도 뭐죠? 분명히 원시 취득이지만 취득시효나 선의 취득과 같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다 뭐로 평가됩니까? 원시 취득으로 평가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면 을은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때 을은 맨 처음으로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죠? 승계 취득이라고 하고요. 승계 취득이 두 가지가 있죠.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구권리자, 갑의 권리가 소멸됐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을이 권리를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권리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면 을이 갑으로부터 권리를 승계 취득했더라도 갑의 소유권이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설정적 승계를 한다. 이 정도는 뭐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재 우리 요약집은 없지만 가끔 나오는 게 뭐냐면 권리의 뭐죠? 변동이죠. 변경. 권리의 변경.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요약집에서 뭐죠? 뺐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일단 권리의 변경에서 첫 번째 주체의 변경은 설명드릴 게 없다. 왜냐하면 이전적 승계하고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의 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의 변경이 다시 뭐죠? 둘로 나뉜다.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 그 다음에 요과 구별해야 될 것이 세 번째 뭐가 있죠? 작용의 변경이 있다. 그래서 요 질적 변경, 양적 변경, 작용의 변경은 가끔 시험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결론은 질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게 뭐죠? 질적 변경이다. 양적 변경이란 권리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양들이 변경되는 게 뭐죠? 양적 변경이다. 작용의 변경이란 권리 자체 바뀌지 않고요. 양도 바뀌지 않고 작용만 바뀌는 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다. 이런 얘기고요. 얘들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첫 번째, 질적 변경.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해서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청구권이 있었는데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면 갑이 가지고 있던 대금 청구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뭐로 바뀌었죠?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뀌었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왜 갑자기 그놈해지셨지? 아까 시험 때문에 그러세요? 시험은 그러니까 제가 채점해야 되는 이유는 약간의 뭐죠? 긴장감을 갖기 위한 거고요. 제가 드릴 문제 잘 보셔서 행복하더라도 실제 시험에 떨어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그거 가지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나오지 말아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죠? 그죠? 이러지 마시고. 그다음에 양적 변경.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은 뭐 할 수 있느냐?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인데요. 갑이 자신의 소유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이게 뭐죠? 양적 변경이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여전히 소유자라는 점에서는 뭐죠? 변함이 없죠. 권리 자체는 뭐죠? 그대로요. 다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을이죠. 따라서 갑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에 량이 줄고 있으니까 이게 뭐죠? 양적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세 번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를 받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 신고를 냈어요.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이길 날 뭘 갖게 돼요? 대항력을 갖게 되죠. 자, 전입 신고했다 그래서 주택 임차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권리 자체는 그대로죠. 또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뭐죠? 똑같죠. 다만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힘이 생겼으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용이라는 말이 뭐냐면 힘입니다. 힘, 파워.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뭐죠? 이런 예인 거죠. 그다음 하나 더 예를 더 기억하시는데 요거죠.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번에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요 갑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이때 을은 여전히 뭐죠? 저당권이니까 권리 자체는 변함이 없고요. 또 갑이 말소됐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을의 저당권은 2순위에서 1순위로 뭐가 되죠? 순위가 승진되기 때문에 똑같은 저당권이긴 하되 힘, 파워가 세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가 돼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약간 좀 번거롭고 좀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뜨문뜨문 시험 문제를 내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는 먼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는 없지만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자, 뭐냐면 우리가 법률 사실해 가지고 용태니 사건이니 그런 거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좀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적법행위 부분인 거죠. 이 적법행위 부분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적법행위가 둘로 나뉩니다.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이 부분은 교재에서 빠져 있어요. 이유는 요 법률행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빠져 있지만 여기는 뭐죠? 시험 문제가 꼬박꼬박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요건 뭐라고요? 가끔 나와요. 그죠? 얘는 뭐라고요? 꼬박꼬박 나와요. 왜냐하면 민법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나누는 기준은 뭐죠? 의사표시죠.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죠? 준법률행위. 의사표시가 뭐죠? 의사를 밖으로 표시한다.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예요? 의사표시고요. 요 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또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어떻게 해요? 결정이 되는 거죠. 매년 나오는 지문이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따라서 준법률행 자체는 효과를 결정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따라서 준법률이 뭐냐?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결정이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준법률은 뭐가 있느냐? 우리 기본생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겠죠. 이미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의사의 통지는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다. 그럼 의사의 통지가 뭐가 있느냐? 각종 채고와 거절이 뭐죠? 의사의 통지다. 채고, 독촉,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고.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도 뭐예요? 준법률행위인데 관념의 통지는 뭐냐 하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뭐죠?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관념의 통지가 뭐냐면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다. 그 다음에 간정의 표시는 뭐죠?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포괄해서 다 뭐라 그러죠? 사실행위라고 한다. 그럼 이 부분도 어떻게 해요? 끝나게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이거는 매년 꼬박꼬박 문제가 나옵니다.